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결혼에서 맞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방법이 영상 맞선과 현장 맞선 두 가지가 있죠. 영상 맞선은 신랑님이 베트남으로 오시기 전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신부 후보님과 맞선을 보고 그 신부를 결정해 놓고 베트남에 와서 결혼하는 방법이고, 현장 맞선은 신랑분이 베트남 오시면 말 그대로 현장에서 여러 신부 후보님들을 만나보고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신부 후보님을 결정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맞선과 현장 맞선에 대한 생각이고요. 영상 맞선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현장 맞선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맞선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요, 신랑분들이 베트남 오시기 전에 좀 불안하시죠. 내가 가면 정말로 제대로 된 여성을 만날 수 있으려나? 내가 가면 정말로 결혼을 잘 하려나? 내가 한 결혼이 행복하려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내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서로가 한 여성을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서로가 알고 카톡도 해보고 충분히 대화를 해보고 가면 좋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베트남 결혼을 오래 해보고 이 베트남 결혼에 대해 깊게 알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우리가 영상통화를 할 때 요 작은 전화기 안에 요 화면으로 영상통화를 하시죠. 그죠? 보통 보면은 요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하시잖아요. 그죠? 요 작은 화면에 여기에 나오는 얼굴을 보고 맞선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고, 예를 들면 이 신부가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업체에서 두 사람 서로 카톡을 연결해 주죠. 그죠? 카톡을 연결해 주면 그 순간에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카톡으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번역기와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는 아직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영상으로 보고 오케이 우리 둘이 결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게 다입니다. 그 상태에서 번역기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많은 이 신부에 대하여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알아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이미 한 여성을 결정을 하고 베트남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분은 다른 다수의 신부 후보와 맞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미 신부를 결정하고 왔잖아요. 이 신부를 결정했을 때는 이미 업체에서도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마담 신부라면 마담한테 소개비가 지불이 되었을 거고요. 보통 거의가 마담 신부입니다. 내 개인적인 신부다, 있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담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미 소개비가 지불이 됐다라고 봤을 때 이 신부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업체는 손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신랑은 다수의 신부 후보와 맞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랑이 나 이 여성 말고 다른 여성하고 또 더 맞선을 좀 보고 아니면 이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신랑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서 오케이 그럼 다른 여성하고 맞선을 봅시다 라고 해서 다른 여성하고 맞선을 봤는데 내가 결정하고 온 신부보다 못해, 내가 결정한 신부가 더 좋아, 그래서 맞선 본건 취소하고 이 여성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은 이미 내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신랑이 다른 여성하고 맞선 보고 없으니까 나에게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비밀을 해도 비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맞선 현장에서는 거의가 다 압니다. 왜? 서로 마담, 새끼 마담, 중간 마담 다 신부들끼리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신부는 이미 이 신랑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출발부터
조금 삐끗거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작은 화면으로 요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의 얼굴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어쩌다 보면은 자 휴대폰 세워놓고 조금 멀리 가보세요. 조금 멀리 전신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요 얼굴을 보고 몇 살, 22살, 학교는 고등학교, 키는 158, 165, 지금 현재 직업은 공장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작은 화면에 보고 얼굴만 보고 이쁘네, 괜찮네. 그 상대 신부 후보자의 진정한 내면을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볼 방법이 없잖아요.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업계에서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뺀찌라는 말을 사용 많이 합니다. 이게 일본 말인데 사용하면 안 되는데 뺀찌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뭐 이렇게 자르는 걸 뺀찌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맞선을 했는데 신랑이 이 신부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신랑 프로필을 신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신부가 노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뺀찌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즘요 그 베트남 신부 후보님들 뺀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눈이 높습니다. 신부들이 갈수록 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상위권, 자기 신부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자존감을 가진 신부들은요 영상 맞선 잘 안 합니다. 현장 맞선에서도 웬만한 신랑들 뺀찌 놓습니다. 영상 맞선 잘 안 합니다. 영상 맞선 하면은 아직 신랑이 베트남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지도 않은 신랑 후보를 영상 맞선 보고 오케이 하고 다른 데 맞선 가지 않고 기다린다? 이 신부 입장에서 왜 기다리겠습니까? 이 신부는 오늘 또 맞선 보고 내일 또 맞선 볼 수 있고 모레도 맞선 볼 수 있고 계속 현장에서 직접 맞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아직 오지도 않은 신랑하고 영상, 요 작은 화면으로 영상 한번 보고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다른 데 맞선 안 보고 기다린다? 정말로 상위권 신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는 걸 원하지 직접 보지도 안 하고 아직 베트남에 오지도 않은 신랑을 1주, 2주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맞선 내일도 맞선 보러 가는데 내 정도의 상태면 정말로 오늘 맞선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결혼할 수 있는데 왜 오지도 않은 신랑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기다린다고 할 때는 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정말로 있으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그지요? 정말로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이 100% 결혼할 신부가 맞나? 후보가 맞나? 만약에 제가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은 예쁜 신부,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신부 아르바이트를 쓰겠습니다. 야, 너 맞선만 해줘. 나 얼마 줄게. 그래서 이 여성이 이 화면에 나타나면은 한국의 대다수 분들은 와 예쁘네, 와 괜찮네, 예 나 이 여성하고 결혼할게. 오케이. 그럼 그 남성이 베트남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정말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화면 속에 나왔던 여성과 한국의 신랑분이 정말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20분이고 30분이고 대화를 하다가 이 여성이, 화면 속의 여성이 아이고 정말 그 영상에 하고 실제하고 보니까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는 결혼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신부 후보가 일어나서 갔다고 계산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서로 영상 통화했고 좋다고 해서 신랑이 베트남 왔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맞선을 했는데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1%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맞선을 해야 하는 이유, 현장 맞선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남성과 이 여성이 이렇게 현장에서 마주 앉아서 맞선을 하죠. 근데 보통 이 남성이 먼저 맞선장에 먼저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맞선장에 먼저 앉아 있으면, 준비를 하고 앉아 있으면 여성 신부 후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 신부 후보가 들어올 때
걸어서 올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몸매 모든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뭐 앞에서요, 여기에서 영상통화할 때 뭐 키가 얼마입니다, 몸무게가 얼마입니다, 그거 필요 없잖아요. 걸어 들어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직접 맞선을 할 때 이 신부 후보님의 눈동자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앉아있는 자세는 꼿꼿하고 올바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아우라, 이 사람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인간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밑에서 다리는 어떻게 꼬고 앉아있는지, 발은 떠오는지 안 떠는지, 발가락은 어떻게, 뭐 페티큐어라 그러죠, 발가락이. 그거는 어떻게 발랐는지,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확신에 찬 대답인지 아니면 근성의 대답인지,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진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딱 이 한 신부 후보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베트남까지 오셨으니까, 어차피 베트남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의 신부 후보님과 맞선을 보는 게 훨씬 확률이 높겠죠. 내가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앞에서처럼 이렇게 요 작은 화면에, 이 화면에 얼굴을 보고 여기서 뭘 느끼겠습니까? 느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보는 건 요 얼굴, 요것만 봅니다. 이 얼굴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정말 그 사람의 깊이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통화는 가능하면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와서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보고 결혼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체에서 맞선을 진행하시든 저는 가능하면 현장 맞선 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맙습니다.